오늘의 수업 1. 재화와 서비스 두 가지 모두 인간에게는 유익합니다. 유익하다고요. 즉, 재화와 서비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인간에게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을 알아봤으니까 차이점도 알아봐야 되겠죠? 차이점은요, 재화는 물건입니다. 반면 서비스는 물건은 아닙니다. 즉, 서비스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잘 이해했는지 확인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록 얼굴은 만만치 않게 생겼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요 친구.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 잘 나가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변호를 받는 것은 재화일까요? 서비스일까요? 정답은 수업 시간에 안내하겠습니다. 얼굴이 무기인 요 친구. 얼굴이 무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가면을 쓰고 다녔습니다. 여기서 가면은 재화일까요? 서비스일까요? 머리가 매우 커서 스트레스를 항상 받았던 요 친구. 머리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잘 나가는 의사 용팔이한테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은 재화일까요? 서비스일까요? 2. 생산, 소비, 분배. 생산이란 만든다. 즉, 생산이란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여기서 만든다는 것은요, 남한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왼쪽은 가정주부가 요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한테 물건을 팔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죠. 이것은 생산은 아닙니다. 오른쪽은 물건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을 남한테 팔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을 생산이라고 합니다. 소비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돈을 쓴다.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병을 고치기 위한 욕구가 생기겠죠. 이를 위해서 돈을 쓴다. 이것도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소비란 욕구 충족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배란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한테 우리가 노동이나 토지나 자본을 제공하면 기업한테서 이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분배라고 합니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동을 했으면 그냥 노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월급을 받아야 되겠죠. 임금을 받습니다. 즉, 생산을 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을 분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죠. 즉,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대가를 받은 것, 이것을 분배라고 합니다. 농사 짓는 땅, 토지죠. 공장을 지을 때 필요한 땅,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입니다. 아파트나 상가의 건물,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 토지에 포함이 됩니다. 땅을 만약에 빌려주거나 건물을 만약에 빌려주면 그냥 빌려주지는 않죠. 이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즉 토지를 빌려준 대가를 지대라고 합니다. 땅을 빌려주거나 건물을 빌려줬을 때 임대료나 임차료 이런 것들을 받죠. 이런 것들을 지대라고 하고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것을 분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토지를 빌려주면 지대를 받죠. 지대도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은 아시겠죠? 쉽게 얘기하면 돈을 의미합니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한테 이자를 받겠죠. 대가를 받죠. 즉 이것도 분배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경제 주체 3가지. 경제 주체는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인데요. 3가지는 크게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가계와 가계는 다르죠. 앞에 나오는 가계는 그냥 그린마트 같은 데가 가계죠. 가계는 경제활동의 주체인데요. 집에서 어머니들께서 가계부를 쓸 때 그 가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즉 하나의 가정에서는 물건을 사서 쓰거나 물건을 생산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이것을 가계라고 합니다. 기업은 쉽게 말하면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아시죠?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이런 곳들을 정부라고 합니다. 가계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계는 주로 돈을 쓰는 역할, 소비의 주체입니다. 노동, 토지, 자본을 기업한테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죠.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 지대, 이자를 받겠죠. 즉 분배받습니다. 기업의 역할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획득이죠. 즉 돈을 벌기 위해서, 즉 생산비보다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리고 기업은 소비의 주체가 아니라 생산의 주체입니다.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게한테서 노동, 토지, 자본 등을 제공받고요. 다시 가게한테 이윤의 일부를 떼어서 임금, 지대, 이자를 줘야 됩니다. 정부는 공공재 생산의 주체입니다. 가게와 기업한테서 세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이죠. 여기서 공공재라는 것은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고요. 또한 한 명이 쓰더라도요, 소비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경찰이 우리를 범죄자로부터 보호해주죠. 이런 것도 공공재입니다. 국방, 나라를 지키는 거, 이것도 공공재 서비스죠. 소방, 불이 났으면 불을 꺼주는 거, 이런 것들도 공공재입니다. 공원에서도 모두가 쉴 수 있죠. 공공재입니다. 도로도 공공재입니다. 전기도 국가가 생산을 하죠. 물론 개인마다 이렇게 좀 전기요금을 내기는 하지만 생산 자체는 정부에서 공공재의 특성으로 생산을 합니다. 수도도 전기와 비슷하죠. 공공재입니다. 수도도 공공재고요. 설명할지 말아야 될지 난감하지만 전기나 수도는 준공공재라고 하고요. 그 앞에 것들은 순수 공공재라고 하기도 하는데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그림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쭉 표현을 해놓은 것이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게는 기업한테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한다라고 했죠. 노동은 일하는 거,
토지는 땅, 자본은 뭐 은행이 저축할 때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가게가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기업은 임금, 지대, 이자를 분배해 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게와 기업은 정부한테 세금을 낸다고 했죠. 그리고 정부는 공공재를 가게와 기업한테 모두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화살표는요, 가게가 상품 구매 대금, 기업의 물건을 살 때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즉 기업한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가게가 상품 구매 대금을 지급하면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안녕!